샤론의 꽃필 때 오늘은 개성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코미디와 영화, 드라마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배우 박희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희진 씨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잠깐 소개를 다시 해드리면 네. 배우 박희진 씨는 예술고등학교 음대를 나온 피아노 전공자세요. 영화와 연기를 전공한 배우이시기도 하면서 삼천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스타가 된 코미디언인데요. 시티콤 안녕 프란체스카의 안성댁으로 이름을 알리고 영화 드라마에서 감초 연기를 선보였고 예능 프로 MC의 가수에도 도전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십니다. 좀 어젯밤에 많이 설렜어요. 네. 예, 제가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을 알릴 수 있는 토크 프로에 나온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하고 네.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진행을 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네. 네. 우리 방송 오시기 전에 네. 일정이 있으셨다고요. 네, 이제 프로그램 저희 건강 프로 MC를 맡고 있는 게 있어서요. 진행하고 사실은 요즘에 제가 그 TV 섭외가 와도 좀 손사래를 많이 쳤었어요. 네. 좀 그 뒤에 이제 얘기는 좀 뒤쪽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 근황을 이렇게 알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또 소식을 알리는 프로가 첫 스타트를 어디를 끊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제 구티비에서 연락이 또 왔어요. 때마침.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 스튜디오를 처음 와봤는데 어쩌면 전 직원이 전부 기립해서 일어나셔가지고 눈들도 너무 착하세요. 이렇게 쳐져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식구들 그래서 너무 좋으시죠? 좋아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했어요. 그쵸,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네요. 식구들도 되게 편안해 보이고 두 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편안하고 좋네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출연 섭외가 네. 영화, 드라마 뭐 여기저기 많이 왔는데 계속 손사래를 치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캐릭터고 네. 또 이제 웃음을 좀 많이 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영화 시나리오를 받으면 한 줄이에요, 대사가. 그리고 괄호 열고 마음대로 해주세요. 애들이 부탁합니다. 라는 대사를 종종 받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증명할 때가 왔구나. 나를 믿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게 있고 네. 그게 마음처럼 안 될 때는 저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도 어떤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지. 가이드를 안 주고 그냥 저한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캐릭터가 즐거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손살을 친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유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외롭고 상처고 막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런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프로는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프로니까 그거는 계속 하고 네. 나머지는 제가 좀 손살을 쳤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시고 또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최근에는 또 아버지와도 네. 이별하는 박인 씨 마음이 매우 슬픔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보고 싶은가요? 매일이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명절 때 나는 엄마 아빠 얘기를 나오면은 눈물이 나. 명절 때 음식 먹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엄마 음식. 네, 엄마 음식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찬 투정도 좀 많이 하고 엄마가 해주면은 그걸 감사하게 안 먹고 했었던 것들이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도란도란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냥 그런 소소한 것들 있죠. 차라리 그럴 때 더 문득 더 보고 싶어요. 엄마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저 건너편에서 그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한 사람,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사람 서 있으면 막 그럴 때 그러니까 굉장히 소소한 맞아.
그때 더 보고 싶어요. 그 옆에 흔적들. 맞아요. 흔적들. 그리고 엄마가 좋아했던 과일 보고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 엄마가 좋아했던 색깔 옷을 입은 분이 지나가면 또 엄마 생각나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냥 엄마 아빠 그림자예요. 다 생각나는 것들이죠. 엄청 센시티브 하신 분인데 하나하나가 흔적이 보일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다른 사람은 많이 아프셨겠네요. 즐겁게 저도 방송을 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막 나니까 잘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치유가 돼요, 사실은. 어떻게 갑자기 지금 연예계로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피아노 전공해서 그냥 학원 차려서 시집 잘 가서 그냥 이쁘게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라 하셨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예술고등학교는 연극영화과, 미술과, 뭐 무용과, 음악과 있잖아요. 저는 음악과였는데 네. 축제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소풍하고 놀러 가서 네네. 그러니까 뭐 축제하고. 뭐 축제일 때나 뭐 할 때나 그 선생님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흉내를 네.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안티적으로 네. 해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팬클럽이 있었어요. 네. 흉내를 낸다는 것은 그분들의 특징 하나를 바로 잡아서 한다는 건데요. 네.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사 선생님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했어라고 저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와요. 네. 그럼 제가 수첩에 그걸 다 적어서 축제 때 그거를 그 성대모사를 똑같이 해서 와. 선생님을 그날만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그렇게 놀려도 괜찮은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결혼 안 하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총각 선생님하고 처녀 선생님 있었어요. 네. 제가 전화해가지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목소리 흉내내서. 어머나. 진짜로 그 선생님 그 연결해 남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어머나.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네, 스피커폰 애들 다 있는 앞에서 세상에. 그분 목소리로 그분 목소리로 그럼 그분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여자 교복도 입혀봤고요. 오. 종례 조회도 제가 선생님 흉내내면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애들은 와. 가서 그 예습 복습하면 저는 네. 집에 가서 애들 다음날 뭘로 웃길까 그거 아이디어 막 짜는 거예요. 애들 웃기고 싶고 주목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연극영화과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네. 전과라고 말을 해요. 아, 음악과에서. 음악과에서 연극영화과를 와라. 그런데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과반수가 손을 들어줬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시험받아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동의해줘야 돼. 동의해줘야죠. 어. 근데 경계했겠네요. 당연히 안 들어주지. 네. 그래요? 그래서 오면은. 음악과로 졸업은 하고 하되 네. 무슨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제가 그냥 다 하고 그래서 연극영화과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서 나 너 곧 TV에서 볼 것 같다라는 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여기서나 애들이 저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제 업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경성까지 갔었네. 그 정도까지였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예고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음대를 들어갔죠. 예술고등학교에서 네, 음악과를 네. 전공했으니까 음대를 음대를 들어갔죠.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음대에서 졸업을 하고 거기서도 애들이 야 너는 너무너무 재밌고 웃겨 정도. 그랬을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애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정도만 네. 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옛날에 선생님 그런 게 있었어요. 아파트에 그 오징어 다리처럼 피아노 배우실 분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오징어 다리처럼 밑에 이렇게 지금도 있어요. 아 있어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써놓고. 그리고 뛰어가고. 똑 뛰어가가지고 네. 저 피아노 배울게요. 요거를 네, 이제 네. 돈 벌려고 그거를 이제 붙여놨어요. 아파트 단지에.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보세요. 네. 성인이에요, 남자. 네. 그래서 혹시 남자 성인도 봤나요? 그래서 예, 물론이죠. 네, 하다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나랑 같아요. 어디 사세요? 같은 아파트 살아. 어떻게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요? 하다가 혹시 이름이 동창인 거예요. 전화 온 친구가. 혹시 대환이? 나 희진이야. 어. 어머, 일단 만나자 하고 만났어요.
너 왜 피아노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서울예술대학교라는 데를 다녀 희진아. 그런데 부전공으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해서 넌지 모르고 이걸 띄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서울예술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누가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딱 너 같은 애가 다니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울예술대학이 그런 데야? 너 희진아 시험 한번 봐볼래? 에이 뭘. 그 친구가 원서를 사다 주게 됩니다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는데 덜컥 붙어버려요.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영화과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연극영화과 과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 와서 야, 너 붙었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로 말하게 되죠. 저 서울예술대학교라는 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식사하시다가 거기 뭐 하는 대학이야? 몰라, 나 같은 애가 간다고 그래서 한번 시험 봐봤는데 붙었어. 무슨 과? 영화과. 너 영화 배우 되려고? 네. 기도하자. 엄마가 또 기도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영화과를 다니다가 제일 처음에 오디션에 합격한 게 박신양,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 약속입니다. 와, 약속으로 데뷔하셨어요? 예, 데뷔를 제가 하게 돼요. 와, 박신양 씨 진짜. 주사 놓는 간호사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오디션을 보고 다니는데 참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이렇게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MBC 신인 개그맨 선발 대회 이게 쭈루루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딱 눈에 띄었어요. MBC 근데 나이 제한 없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을 음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왜 내 눈에 나이 제한 없음이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그냥 원서를 사와서 시험을 봐요, 네. 내가. 근데 내가 되겠어 하고 그냥 제 가지고 있는 끼 플러스 남들이 안 하는 연기를 좀 접목해서 재미는 있지만 유머도 있지만 약간 또 연기력도 발휘할 수 있는 약간 좀 다른 코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개그맨이 꼭 여기다가 뭐 점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맞아, 수염 맞아. 뭐 코에 막 수염 있고 뭐 여기 뭐 왕서방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은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옷도 정장 차림에 네.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제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무슨 일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TV에 제가 나오니까 엄마 아빠는 이게 정말 바로 나온 거예요? 전 바로 나왔어요. 네. 그렇게 재능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TV에 엄마 그냥 아빠는 좀 뒀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도대체. 예고도 가고 지가 원하는 예고도 가고 싶다고 해서도 가고 음대도 들어가더니 어느 날 서울예대라는 데를 또 자기가 혼자 들어가더니 그러더니 영화 약속에 나오더니 TV에 나와가지고 막 또 개그 프로에 나와서 막 또 웃기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공잡을 수가 없겠다. 딸이지만 외계인 같다 그랬어요 저한테. 너 누구 뱃속에 태어나 누구 뱃속에서 나왔냐고 그랬을 정도로. 네. 어찌됐든 그 여기를 뛰었고 간 학생이 기회를 준 거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인연인 기회를 준 인연이지만 거죠. 어쨌든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시기였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인기가 사라질까 봐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럴 새도 없었어요. 선생님. 저는 진짜 그럴 새도 없이 너무 이거 계속. 하나가 되면 또 되고 원하면 또 되고 원하는 대로 또 되고 걱정도 없었네요. 걱정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다가 정말 안녕 프란체스카로 완전 탑을 찍었었잖아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죠. 안성 때. 아까도 저희 만나자마자 인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게 그건가? 네, 그게 그거였어요. 나는 왜 그런 거 했네요. 그게 뭐야? 너희들 왜 그러니? 좀 그러셨어요? 황당한 시츄에이션 막 이러면서. 이거 왜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 사실은 라디오 진행을 거의 제가 다 합치면 30년이에요. 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을 냈겠어요, 제가. 성대모사 플러스 해갖고 저는 뭐 개소리, 닭소리 다 내거든요. 싶다. 조금 듣고 싶네요, 선생님. 개소리를 한번 그럼 들어볼까요? 안성댁이 부르는 동물농장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좋아요. 닭장 속에는 암탉에 뻑뻑뻑뻑뻑뻑뻑뻑뻑
그리고 이제 뭐 고기잡이송도 있어요. 안성댁이 부르는 고개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랄랄랄랄랄랄랄 잡거나 말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얼마나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저 네. 사람 캐릭터 타고났네요. 네, 타고났어요. 막 다 갖다 붙여서 제가 30년 동안 라디오에서 했겠어요. 네. 그 목소리 중에 가장 재밌는 목소리를 피디님이 뽑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성택 캐릭터가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50대에 좀 싸구려 냄새는 나지만 또 밉지는 않아야 되고 미워할 순 없지만 밉게도 행동하며 너무 어렵다. 그 여자가 대중들한테 비호감으로 보이진 않아야 되지만 너가 절대 예쁘게도 나와선 안 된다. 네. 어렵네. 정말 어렵다. 던져주시고 캐릭터 만들어 와 라고 하셨어요. 작가 선생님하고. 그래서 제가 연구 끝에 얼굴 없는 미녀의 김혜수 씨 머리를 한 거고요. 네. 그 머리가 안석댁 머리가 그 막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했던 그 액션은 골디 혼하고 메릴 스트립 두 분이 연기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 두 분을 제가 또 합성. 합쳐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희진 씨 보니까 재능도 있지만 정말 노력하는 배우예요.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깨난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 중에 그런 성격이셨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걸 배우신 건 아닐까요? 엄마가 시인이셨어요. 아. 네네. 글도 참 잘 쓰셨고, 네. 엄마는 소녀 하지만 또 글 재주도 있고 예능적인 좀 재능이 좀 있으시고, 아빠는 좀 호탕하고 좀 자중을 좀 잡는 어떤 그런 좀 리더십이 좀 있으셨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500명 앞에 1000명 앞에서도 그냥 뭐 대본 없이 바로바로 연설할 수 있는 굉장히 달변가셨고,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엄마 제가 닮은 것 아빠의 같아요. 좋은 점을 다 희진 씨가 갖고 태어나셨네요. 네네. 아니 저기 두 분도 테이프 세대죠. 테이프. 네, 그럼요. 비디오 테이프. 네네.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와가지고 그거를 꽂아서 볼륨을 줄이고 제가 즉흥 연기를 했었어요. 그게 제 놀이였어요. 그랬군요. 아, 그렇게 테이프를 연기 넣고? 연습을. 넣고 영상은 나오잖아요. 그 영상이 돌아갈 때 제가 그 대사를 제가 그냥 만들어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와 그렇게 연기 연습을 또 하셨군요. 네.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안성댁의 이미지가 너무 세서 또 본연의 또 여성스러운 이미지도 있는데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역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런 역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차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 역처럼 해주세요가 많았고 그거보다 더 웃겨줄 수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로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서 연기를 물론 해야 되겠죠. 연기라는 게 부캐죠. 내가 아니라 본캐가 아니라 부캐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안성댁의 그래서 아류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싫다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제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얼굴. 여기다 막 뭐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내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그게 너무 뜨다 보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를 생각하는 이미지는 안성댁일 수 있으니 차라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라. 네네. 그래서 저 프로필을 안 돌렸어요. 그냥 제가 직접 다녔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직접 보시고 이미지를 보시고 어쩔 때는 여성스러운 면도 보이고 어쩔 때는 또 장난꾸러기 모습도 보이지만 또 글로데스크한 약간 좀 공포스러운 얼굴도 가끔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일부러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관계자들을 변신. 찾아다니면서 네, 네. 직접 노력을 하셨군요. 근데 고차가 넣는 게 많이 힘든 거예요. 만약에 최불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니 막 웃기는 역할을 하면 뭐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그걸 있겠네요. 못하게 맞아요. 됐듯이 네. 고차가 된 거지요. 네. 네. 어린 시절에도 희진 씨 신앙심이 깊었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엄마의 그 도마질 소리에 칼질 소리에 잠을 깼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엄마가 중식하러 가셔야 돼요. 교회에. 아 교회에. 네, 그래서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뭘 썰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눈을 떠서 엄마 오늘은 뭐야 반찬? 그러면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뭐 음식 차려줄 그 소리에 이제 깨고 그거 다 준비하시고 저는 저희 집에 그 기도방이 따로 있었어요. 네, 부모님 안방, 제 방, 그리고 엄마가 기도방을 조그맣게 만드셔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신발 신는 소리가 나요. 그게 우리 엄마의 루트요. 그렇게 계속 엄마가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엄마는 이제 권사님,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 우리 언니는 지휘자. 엄마는 요리하고. 네, 엄마는 요리하고 중식 같은 거 만드시고 아버지는 또 재정을 보셨어요, 교회. 교회 재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가족이 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그때가 몇 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이요. 계속.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언니는 지휘를 하시고 지휘자. 연주를 하시고 저는 반주자. 그 어린 꼬맹이들이 교회에서 누비는 그 모습이 막 눈에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이뻐해 주잖아요. 그랬을 것 그렇지, 같아요. 실수해도 아니야 이뻐 잘했어 네. 해주시잖아요. 아유. 사모님도 예뻐해 주시고 네. 목사님도 예뻐해 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애기 때 얼마나 이뻤어요. 까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치도 있고 그걸 저기 전라도에서는 긴이 있다고 해요. 긴. 네. 어메 전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전라도였어요. 아, 그랬어라. 어메 기인 있다 이런 말을 많이 그 말 하셨어요. 써, 긴. 그렇지. 남들은 긴 있단 말을 못 알아봐요. 귀인 있다. 네. 그래,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마하나임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세주 탄생 이런 거 제가 막 연극도 우련이가 네. 연출하면 저는 거기에서 뭐 마리아 역할 같은 거 명량. 하고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영감을 얻게 되면 또 우리끼리 또 창작극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좀 예술적인 것들이 네. 거기서 좀 뿜어 나오죠. 맞아요. 네, 예술적인 것도 익혔던 것 같아요. 네.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술과도 되게 가까워진 거죠. 교회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연기자들이 자질을 개발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교육 과정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서 했던 그 잠재적 레이턴트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게 학교에서 발현되는데 너무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교회 학교가 네. 정말 근데 소중해요. 저도 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었는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 얘기 제가 반주자였잖아요. 아. 반주자는 눈을 뜨고 반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보잖아요. 통성 기도가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저 너무 공감해요. 같이 박씨지요. 미량 박씨입니다. 네, 나도 그냥 박씨.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요. 선생님 말씀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통성기도 같은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가끔씩 내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정말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게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로 제가 그동안 잘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시고 또 어머니한테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럼요. 엄마의 기도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힘들 때 엄마가 기도를 해주신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껴요.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도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좀 재밌는 친구, 또 뭐 재능 있는 친구라고는 했지만 다들 그거 우리 사모님도 아시지만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생각하지 내가 이걸 업으로 삼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엄마 나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어. 기도하자. 바로 기도하자. 반대하지 않고. 반대 안 하셨어요. 기도하자. 대신에 너도 열심히 너 나름대로 갈고 닦고 엄마는 또 기도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도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예술대학을 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음대를 또 들어갈 수 있었고 네. 음대 나와서 또 MBC라는 방송국에 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승승장. 그래도 희진 씨는 엄마의 기도 덕분에 연예계 생활을 그래도 순탄하게 잘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얘가 뭐가 힘든지를 캐치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캐치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걸로 요즘 힘들구나. 그럼 우리 엄마는 바로 기도 제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안성댁 캐릭터가 너무 세서 약간 고민하실 때는 엄마가 어떻게 또 기도해 주셨어요? 희진아 그게 왜 고민할 문제야? 우리 엄마는 오히려 이걸로 너를 사랑해주고 이것으로 네가 인기를 얻으면 이걸로 충분히 누려. 그리고 더해. 어디 가서 그걸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막 더 까불고 그거를 숨기려고 할 때 네가 미워 보일 수도 있어. 어머 왜 이렇게 예쁜 척 하려고 그래? 네가 그걸로 사랑받았으면서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언젠간 그것도 사그라들 때 너가 되게 섭섭할 수 있을걸? 그러니까 그걸 사랑해줄 때 그 캐릭터 사랑해줄 때
계속 즐겨라고 엄마는 얘기해 주셨고, 네. 그래도 험한 그런 연예계 생활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항상 저한테 엄마 아빠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겁부터 먹고, 언젠가 너한테도 기회가 와. 그냥 천천히 가자. 너의 속도가 따로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 너는 하물며 예뻐, 너는 끼가 많아, 다 그런 소리 듣고 자랐던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 다 잘난 거예요. 공주 한마디로. 왕자 집단. 네네. 그러니까 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인기인이 나타나고 도태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다 잘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욕심도 많고 직업 자체가 누구를 물리적으로 집 밟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모님이 하는 역할을 저한테 들어왔다가 네.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가서 펑펑 운 적도 있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되게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엄마가 기도를 해주시죠. 우리 희진이 힘들지 않게 해주라고.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너무 다 하라고 신기한 생각하잖아요. 건요. 네. 그렇게 힘들면 다른 게 또 해줘요. 채워줘요. 네. 그리고 정신없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힘들면 또 다른 걸로 채워주고. 그래서 늘 힘들고 괜찮아지고 힘듦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지만 또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가 지탱을 해왔고 거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평화로운 희진 씨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가장 슬펐던 시기가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겨내시고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시고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셨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진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최고조로 아프셨을 때 거의 뭐 32kg까지 나가셔서 몸무게가. 네, 좀 오랫동안 같이 지내시면서 엄마가 또 유언으로 이제 아프셨을 때 병원에 나는 안 있겠다. 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다라고 엄마가 의견을 먼저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계속 엄마를 지켜봤고 엄마가 하나님한테 천천히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어요, 집에서. 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대부분 그렇게 아프시면 32kg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기저귀를 제가 이렇게 아가처럼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드렸어요. 아, 그 몸이 정도로. 가벼우니까 엄마를 아가처럼 이렇게. 근데 가족 친척들이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러 오면 아프신 분한테 무슨 얘기부터 하냐면 어머 권사님 왜 이렇게 오늘 더 예뻐졌어요? 그냥 하는 말 엄마 기분 좋으라 한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점점 예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처럼 피부도 너무너무 좋아지시고 항암을 몇 번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벌써 보라색으로 다 변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네, 항암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계신다. 분명하다 이거는. 엄마가 이렇게 예뻐질 수가 없다. 그래서 되게 고운 모습이셨어요. 어머니 가시고 아버지도 많이 외로워하셨을 것 같은데. 아빠는 이제 버텨야 되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부재를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아빠를 아기처럼 막 그렇게 돼버려요? 완전 아기처럼 저희가 돌봐드릴 수밖에 없는. 아빠도 당뇨로 한 30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야 아빠가 그냥 당뇨 조금씩 이겨내시면서 보내셨고,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로 아빠가 급격하게 무너지시더라고요. 그러신다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안 나가.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말이 의지가 싫어서. 됐나 봐요. 아이고 박영감 괜찮아,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나가시니까 걷지도 않으시니까 근육 빠지고 뭐 우울해져. 그런데다가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아주 남자다운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이 무너지니까
난 아니야 인척 하시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애기처럼 나 힘들어라고 말씀해 주셔서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또 이제 옛날에 아빠의 그 기백 있었던 모습 막 우리도 인정해 주는 척은 하지만 항상 아빠가 아휴 우리 아빠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버지도 엄마 따라 3년 뒤에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3년 뒤에. 네. 어머니는 병에 앓고 나서 어머니는 얼마나 있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한 투병하신 거는 4, 5년 되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아버지 3년 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네. 그러나 지병은 이미 있으셨고 네, 아버지. 네. 형제간이 또 이진 씨하고 또 언니. 언니하고 두 분이. 네, 네. 아까 그 지휘자 언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동안 희진 씨를 자주 못 봤던 거였어요. 저는 이제 소통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별그램하고 이제 페이북, 그런데 유튜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에 되게 많은 글들이 와요. 썩히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도 안성댁, 지금도 다들 막 우리 뭐 다 흉내내고 있어요. 막 응원했는데 제 속마음을 모르죠. 그리고 저도 성격이 저 힘들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는 지금 여기 샤론에 꼽힐 때가 지금 속고 있네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속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분위기에. 근데 엄마 하면 떠오르는 기억 같은 게 또는 가장 좋았을 때라든가 아니면 가장 아쉬울 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우리 엄마 샤론의 꽃 예수 노래 제일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 노래고 제가 항상 피아노 반주하면 전 그래서 여기 피아노가 있다면 그걸 꼭 연주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샤론의 꽃 예수 그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소름 끼쳤었어요. 이게 뭐지? 예,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이제 옛날에 배웠었었고, 네. 저는 그래서 와, 이거는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작가님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치유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이 술술술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무장해제 되는 게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런가 봐요. 네. 예, 막 술술술 나오니까. 우리 희진 씨가 신앙심도 깊고 또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아빠 그 간호하면서. 아, 우리 사모님 눈도 크신데 막 그렁그렁 안 울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하니까 나도 막 또 저도 그래서 눈물이 눈물을 못 보고 나오려고 있어요. 해요. 그런데 아우, 희진 눈도 씨- 크신데. 희진 씨의 특별한 기도법이 있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안 해요, 절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되게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경건하게 안 하고요. 하나님 저기 있잖아요. 약간 일부러 그래요.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해주세요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왜? 제 욕심 같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맨날 필요할 때만 나 찾고 하고 혼날 것 같아서 약간 머리를 쓰는 건데 하나님한테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을 어떤 식으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냐면 그게 그대로 진행됐을 때 괜찮으면 깨지지 않고 괜찮으면 아 해도 되는 거였구나 라고 진행해요 그냥.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막으시는구나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걸 생각해요. 내려놓을 수가 네. 있으세요? 바로 내려놔요.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대답을 안 주고 괴롭히기도 하나요? 답을 바로 안 주기도 하죠. 안 주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기다려야죠. 다른 거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예, 대답이 언젠가는 와요. 이제 기다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시키다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의지하는 방법이요.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실 노래도 것 같아. 하고 저는 네. 그 저기 성경책 필사 하는 거 필사를?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성격이 급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저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사람 잘 보신다. 진짜 잘 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래서요. 네. 제가 대답해 그래서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필사를 왼손으로 써요. 천천히 쓰려고. 그래야 돼. 오른손으로 쓰면은 어느 때는 막 흘겨 쓰고 이래서 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빨리 써서 왼손으로 씁니다. 필사만큼은.
정말 희진 씨는 정말 대단하다. 그 자기의 급한 마음도 네. 훈련한다고 왼손으로 왼손으로 써요.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법 예뻐요. 왼손이 어린애 글씨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뻐. 되게 예뻐요. 한번 네, 써보세요. 이게 네. 미음 같은 것도 이응도 오른손을 막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미음을 이렇게 쓰게 돼요. 정말 이렇게 딱 각져서. 그래서 글씨가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와, 왼손으로 필사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해보세요. 네, 와. 그리고 그렇게 써보면 이것은 기술을 부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은. 예. 근데 왼쪽은 기술을 부릴 수가 없어요. 오메. 전라도 봐도 진짜 맞아, 선생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뭘 써놓고 내가 봐도 이것은 기술체야. 기술로 한 거야. 그러면 보기가 싫어. 근데 네. 이것은 좀 서툴긴 하지만 내 글씨야라고 하면 이쁘잖아요. 네, 네.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모님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글씨가. 왼손으로 예뻐요. 성경을 써본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희진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참 많은데 나는 이 재능이 제일 큰 재능 같아요 하는 게 있다면서요? 회복 능력이요. 진짜 우주 최강 티타늄급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요? 우주 최강 티타늄급. 맞아요. 네. 진짜로 저는 회복 능력이 정말 빨라요. 하루면 끝나요. 힘든 것도 좌절도 망가진 것도 그냥 하루. 다음 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선물이 가장 저한테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물론 하나님께 주셨겠지만 나는 그거 하루가 아니라 저 20초 같아요. 아까 울었거든요. 지금 웃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는데 금방 돼요. 어떤 마음이면 그렇게 회복이 빨리 되나요? 나는 한 번 우울했다. 며칠간 우울하고 계속 빠져들거든요. 막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하면 난 쭉 빠지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입술이 다 불어 터지고 이빨 안에 있는 안에가 다 헐어 터져가지고 몸무게 한 10kg 정도 빠진 다음에야 어쩌다가 살아나거든요. 시간이 커요. 근데 예진 선생님은 금방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게 마음의 균형 같아요.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불행이 있으면 행복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균형이 약간 시소처럼 내가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균형을 내가 맞춘다고 마음속으로 균형 그 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슬프다면 이걸로 끌어올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균형을 대신에 행복도 너무 균형이 안 맞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불안해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그냥 균형을 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과거에 사로잡히다 보면 제가 되게 우울해져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도 자꾸 과거에서 내가 못했던 거 생각하면 그래서 엄마 아빠랑 행복했던 거 즐겁게 밥 먹었던 거 즐겁게 여행 갔던 걸로 자꾸 제가 생각의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회복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우주 최강 티타늄. 거실에 어머니 아빠 사진 보면서 기도한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갖다 놨죠. 네. 엄마 아빠 사진 이렇게 있고 엄마가 평소에 좋아했었던 안시리움이라는 꽃이 있어요. 엄마가 항상 그 꽃을 그러니까 그 꽃이 잘 안 죽어요. 되게 예뻐요 꽃이. 네. 그래서 안시리움이라는 꽃을 제 방에다 항상 갖다 놓으셨었는데 며칠 전에는 그걸 사왔어요 제가. 그리고 그 옆에 엄마 아빠 사진이 있고 안녕 하고 전 올려야 됩니다. 안녕 내리면 안 돼요. 그럼 슬퍼져요. 안 돼요. 균형. 안녕 올리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안녕 굿모닝.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도 엄마 아빠 볼 수 있는 두 눈 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생각할 수 있는 뇌를 줘서 고마워요. 그냥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 코를 주셔서 고마워요. 뭐 그렇게 사모님이 우시니까 저도 또 눈물이 나네.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일단 엄마 아빠 기도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죠. 잘 계시죠? 이렇게 지금 기독교 추모공원에 계시니까 두 분 다 네. 너무 좋아요. 엄마 보고 싶을 때 괜히 아빠도 같이 보고 두 분 다 같이 제가 보러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엄마 아빠 기도. 잘 계시죠? 하는 안부 기도인 것 같아요. 어른들의 행복은 조용하다. 기도.
하죠.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행복은 요란하지 않고 조용한 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감정의 기복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뭐 네거티브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슬퍼도 그만, 기뻐도 그만, 그냥 원래 없었던 것. 그래서 좋으면 그 하루 좋은 거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업되지도 않고 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제가 깨달은 것도 되게 많고 좀 많이 차분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애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또 그런 용기도 또 생기고 여러 가지 예, 저에 대해서 많이 성장시켜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픔을 털고 일어나 다시 기지개를 빌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박희진 씨는 샤론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맞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네, 지금 뭐 드라마도 좋은 영화에 출연하셔야죠. 사투리를 시원하게 쓰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 같은 그러저라. 아이고. 그렇군요. 네. 유쾌하게 아주 웃음을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저는 또 시나리오를 써요. 예, 그래서 블랙 코미디를 좀 하나 짧게 쇼츠로 연출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연출을요? 네, 출연은 출연은 제가 안 만나시고. 합니다. 연출하고 또 시나리오도 제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쇼츠 같은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꿈이죠. 제가 쓰고 대신에 블랙 코미디인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장례식에 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게 좀 안 어울리죠. 장례식장에서의 블랙 코미디. 그런데 그런데 희진 씨가 만드는 블랙 코미디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라고 하면은 뭔가 완전히 희극, 완전히 비극도 아니에요. 그 중간 그 어디쯤에 있거든요. 그 어디쯤을 장례식장에서 제가 좀 많이 발견했어요. 가보면 맞아. 싸우기도 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는데, 관찰 많이 하셨구나. 하트도 치고 하트도 치고, 싸움도 하고. 싸움도 하고요. 헬기다 보여요. 저는 거기서 블랙 코미디를 봤거든요. 장례식장에서의 블랙 코미디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도전. 나는 대감성 느낌이 오는 거. 네. 그러세요? 네. 선생님이 마음을 되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그 707명의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10년 동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대단하세요,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심리를 잘 이용하시네요. 네. 보니까 진짜 되게 잘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해서 그래요. 비슷해서. 어찌됐든 부모님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있나요? 다시 만난다면요. 우와, 상상만 해도. 어디 갔다 왔어? 그러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럴까요? 명랑하게. 그게 낫겠네요. 아유,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하고 그냥 차라리 존댓말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뭐야. 이렇게 그냥 명랑하게 할까요? 엄마 네. 아빠한테는 또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할 말이 많으면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지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얘기. 그냥 고맙다. 잘했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쁘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그런 얘기 듣고 싶네요. 우리 희진 씨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네. 아까 박주정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자리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새롭게 걸어 나오셨다고 얘기하듯이 네. 우리 희진 씨도 이제 더 단단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모는 그대로신데 속은 더 성장하시고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네. 샤론의 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TV 샤론의 꽃 필 때 오늘은 배우 박희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고 함께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올 수 있었다 고백하는 박희진 씨의 이야기에 저희들도 너무 행복해졌었어요. 맞아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지 한 번 더 깨닫는, 비록 우리가 웃고 떠들었지만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말 너무 예쁜 희진 씨한테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머, 네, 희진 씨, 어머, 저의 작은 마음이에요. 어머,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희진 씨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엄마가 참 좋아했던 노래 샤론의 꽃 예수. 엄마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됐고 또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눈물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치유의 눈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선생님들이 저한테 또 응원 주셔서 제가 너무 은혜 받고 가고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제 유행어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해야죠. 네. 여러분들 늘 이게 웬 할렐루야 어메이징 시츄에이션 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